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5년차 임원 선거와 관련한 논란 속에 지영은 신임 총회장을 비롯한 신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단일교회론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47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군 총탄에 숨진 문용동 전도사의 순직을 기념하는 예배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교계 지도자를 만나 한국교회와 정부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5년차 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지형은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후보 자격 논란으로 의견 충돌을 빚었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선거 직전 정성진 목사가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이틀 동안 진행된 제115년차 총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총회는 대의원들이 참석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회의장 입장 시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으로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 다음 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지 목사는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연관성,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의 일상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총회 전부터 논란이 됐던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의 후보 자격 취소로 인해 고성이 오가며 의견 충돌을 빚었습니다. 사태는 선거 직전 정성진 목사가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시끄럽게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결교단의 총회가 마무리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결교단의 대의적인 차원을 위해서 후보 사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가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김 목사는 총회 각 부서를 활성화시켜서 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단 모든 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교단 안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 농어촌 교회를 세우며 소망을 주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밖에 장로 부총회장에는 헤브론교회 장광래 장로가, 서기는 지산교회 정재양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안건 대부분 서면 보고로 대체한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총회비 산출 방식을 경상비 기준으로 하자는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항존부서로 북한선교위원회 신설과 장로의 서열 항목에 은퇴 장로 추가 등의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굿TV 뉴스 조희현입니다. 단일교회론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47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세계 선교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26일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선교 보고와 세미나 등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날 예배는 100여 명의 선교사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시상과 해외 지역별 총회장 임명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마쳤고 그 외 파송된 선교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영훈 미임 목사는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며 코로나19가 덮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재 전 세계 65개국에 총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다음 달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년 교단 역사를 돌아보는 기념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대회에 앞서 합신총회가 구체적인 일정과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다음 달 14일 서울 화평교회에서 창립 40주년 기념대회를 갖습니다. 주제는 급변하는 세상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로 정했습니다. 기념대회는 1981년 태동한 합신총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총회는 교단 3대 이념인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의 정체성을 곤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단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교회에 왜 합신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과 세상을 향하여 책임성 있는 우리 교단이 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 합신총회는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작은 교회 살리기에도 나섭니다. 총회는 재정 지원과 목회, 교육, 멘토링 등 작은 교회 자립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이런 것이 이번 우리 합신 40주년 행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신총회는 또 교단 40주년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발표하고 선교 백서와 공과 등을 새롭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27일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문용동 전도사가 계엄군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5.18 민주화 운동 41주기를 맞아 문용동 전도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민중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목사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 41년 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문용동 전도사가 남긴 말입니다. 문 전도사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상무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계엄군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민을 구하는 것을 계기로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도사는 전남도청에 있는 지하 무기고를 관리하던 중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30살의 젊은 나이로 피살됩니다. 문 전도사의 친구인 윤상현 목사는 신학도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려 결의에 찼던 그날의 모습이 선명하다고 말합니다. 이 무기를 알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신앙인으로, 신학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예장통합총회 신정우 총회장은 말씀을 전하며 동창생으로서 학창시절 선배였던 문용동 전도사의 모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5년도에 학교를 입학해서 우리 문 전도사님하고 걸치는 동서는 1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어렴풋이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심성이 착한 분, 상무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어렴풋이. 문 전도사의 본교인 호남신학대학교는 2000년 문 전도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고 다음 해에는 교정에 순교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또한 문 전도사는 예장통합총회에서 순직을 인정받아 제101회기 총회 때 순직자로 추서됐습니다. 한편 통합총회 순교 순직자위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받아 죽은 성도로 정의한 순교자 추서 제2조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근거로 순교자 추서를 부결시켰습니다.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 측은 문 전도사는 공동의 신앙자산이 될 수 있다며 순교자 추서 적합성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재현해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의 기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공동의 신앙 자산이 되어서 우리가 대대로 전수해야 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을 차례로 방문해 교계 지도자를 예방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들은 한국교회가 국가와 총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기독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념과 세대를 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 옆 이홍정 총무도 총리가 가진 올바른 뜻이 국민들 마음에 잘 전달되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민사회 통합과 한미 정상 간 약속들을 현실화하고 나아가 남북미 대화의 문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정치 인생 마지막에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국민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정부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를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한 지 사흘 만에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야 대표 초청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오찬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반도체 분야 협력과 백신 파트너십 구축, 남북 문제 합의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입법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 수사를 받은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의 사건을 대리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더해 아들의 공기업 입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9년 연속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9살에서 24살 사이 청소년 10만 명당 사망 원인은 자살이 9.9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2009년 10.3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제 자살로 숨진 청소년 수도 876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각 나라의 항공사들이 벨라루스 영공 우회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수도 민스크 공항에 강제로 착륙시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언론인이자 야권 활동가인 라만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무모한 조치를 강행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던 미국인 기자 한 명이 체포돼 구금 중에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양곤의 본사를 둔 민영매체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인 데니 스펜서가 공항에서 체포돼 양곤의 인세인 구치소에 갇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제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이동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한 행위는 미얀마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펜스터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이런 견해는 최근 미 정부가 코로나19 실험실 유출설을 의심케 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은 인도에서 한 커플이 전 세계에서 기내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결혼식 하객 수가 50명 이내로 제한되자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지 언론은 비행기에 탑승한 161명의 하객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굿TV 뉴스 전하평입니다. 내포난의 교회 박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크리스천 예술감독 겸 배우 장두희 씨가 데뷔 50주년을 맞아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후배와 제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건데요.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연극 미스터리 댄싱 추추에는 코로나19로 붕괴된 사회 속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소망이 담겼습니다. 장두희 씨의 1인극을 담은 공연 마지막 독백도 진행됩니다. 69세의 인생을 살아온 주인공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내용인데요. 배우 겸 가수 윤복희 씨는 인생이 연극이었던 장두희 씨의 앞으로의 연기 인생이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장두희 씨는 50년 연극 인생 동안 접했던 세계의 연극 흐름을 두 작품에 반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 크리스천 창작 뮤지컬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스터리 댄싱 추추 공연은 오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마지막 독백은 6월 6일 대학로 드림 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청소년들의 폭력을 예방하는 노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학교나 가정 등에서의 비폭력 문화를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캠페인에는 래퍼 빅나티인 서동현 씨가 캠페인 음원 제작에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홈페이지에서 음원을 다운받은 뒤 나만의 비폭력 의지를 담은 춤이나 노래 등 다양한 활동을 촬영해 인증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캠페인 음원 2절 가사 제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측은 참여자들의 가사가 캠페인 음원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폭력 예방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음원의 주인공이 되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굿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온 성도가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굿TV 새교회 기도회가 6월부터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첫 순회 기도회는 내달 9일 굿TV 1호 선교협력교회인 경기 과천소망교회에서 열립니다. 첫 기도회에선 개그맨 이용식 집사가 간증을 전하며 코로나19 종식과 과천 지역 교계 등을 주제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굿TV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녹화 방송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한국음악 4기 졸업생 김태은 씨가 제30회 고령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대회에서 일반부 기악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일반부 총 25팀과 경연을 펼친 김 씨는 최고상인 우륵대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가야금의 본고장 고령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환경선교위원회가 오는 31일 감리교 환경선교 지도자 학교를 온라인 플랫폼 줌에서 개최합니다. 지도자 학교에선 지난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녹색교회로 선정된 감리교회들이 1년간 실천했던 창조세계 보전 활동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의성서문교회, 평동교회, 산들교회, 자연드림교회가 사례를 발표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감리교회를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됩니다. 오륜교회가 설립한 크리스천 교육기관 꿈이 있는 미래가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한국교회에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복음 백신으로 교회와 가정, 온라인, 여행, 캠프 등 어디에서든지 여름 성경학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와 자료로 제작됐습니다. 꿈미 측은 6월 5일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도 열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서 헌신 중인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